여러분 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변현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씨앗 철학 강의라고 그냥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한 가지잖아요. 교육이라는 초점에 맞춰서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농사를 모르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얘들아 이리 와. 토마토 심자. 이거 토마토야. 그렇게 하죠. 선생님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거 잡초야. 선생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잡초는 사정없이 뽑아야지. 제가 그 많은 텃밭 교사 선생님들이 경작을 가르칠 때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이거 씨앗은 이렇게 하면서 넣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아주 단순한 것들을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 경작 1년이나 아니면 그 주기 한 주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사실은 교사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깨닫습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깨달아요. 여러분들의 입속으로 나가지 말로 나가지 않았는데도 깨닫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모든 생명은 특히나 아이들은 내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죠. 내적인 힘. 근데 우리는 그 내적인 힘, 생명의 내적인 힘을 간과하죠. 여태까지 간과해오는 간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육에 있어서는 내가 가르쳐야만 아이들이 안다라는 생각들을 사실은 가지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좀 짚어나갈 부분만 좀 짚어나가고 교육의 원리를 중심으로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씨앗 철학 책을 읽고 오신 분만 한번 손 들어봐주세요. 읽고 오신 분. 네. 이 책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화장실에 가서 아무데나 펼치면 되는 책이에요. 아무데나 펼쳐서 눈에 다가온 대로 읽으시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용 책입니다. 화장실용 책. 좀 보시고 특히나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인지 이런 그 화두거리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책은 여러분들이 좀 두고 여러분들의 교육 자료로서 좀 응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세상은 씨앗으로 시작해서 씨앗으로 끝난다. 동의합니까? 모르죠. 세상 시작도 안 해보셨고 끝도 안 해보셔서 단지 나는 어느 그 한 가운데 한 점 먼지가 되어 있었던 거죠. 먼지. 내 생애는 한 생애라는 한 100년이랑 100년, 80년 온통 나의 생애지만 긴 생명의 역사 속 지구의 역사 35억만 년 속에서는 한 먼지로도 보이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배웠던 거시와 미시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될 것들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거시와 미시의 그 혼재된 이 부분들을 보시는 거죠. 제가 또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 또 놓칠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갑자기 우연일까? 우연스럽게 오늘 만났어요. 어머 정말 우연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올 줄 몰랐던 거죠.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을 줄 몰랐던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필연일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생각을 멈춰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작동 체계는 여기에서 뭐가 작동이 돼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시와 거시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고 그 다음에 아주 떨어져서 보셔야 됩니다.
떨어져서 보면 필연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우연인 거죠. 그러나 우연은 필연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속에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씨앗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씨앗 철학이니까. 제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한 개의 씨앗에서 몇 개의 씨앗이 나올까? 아이들과 이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씨앗을 받지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든 뭐 성인이든 물어보면은 우리 저 맨 끝에 영희씨 벽씨 요번에 심었어요? 벽씨 한 나락에 몇 개의 나닥이 달릴까? 뭐 다 다른데요. 아니 그러니까 대충 평균적으로 한번 해봐요. 뭐 많게는 몇백 개도 달리더라고요. 몇백 개 달리고 네. 1200. 예? 1200개. 또 세어보셨군요. 1200개.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김밥에 한 김밥, 그러면 김밥에 몇 개의 쌀알이 담겼을까? 세어봤어요? 이렇게 질문을 시작해 보십시오. 3000개? 세어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해봤더니 3000개. 그래요. 자, 그러면 3000개를 우리는 먹었어요. 그거는 씨앗이죠. 근데 아까 분명히 하나의 씨앗에서 몇 개가 나온다고 했어요? 아까 1200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3000개의 한 공기를, 김밥 한 줄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세대만 합시다. 1년만. 몇 개를 먹은 것 같은 거예요? 몇 개 씨앗을 먹은 거예요? 3000개 곱하기 1200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200개 맞아요? 분열을 20개 분열을 할 때, 15개 분열을 할 때 분열을 하거든. 한 나달갱이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건 하나 여기 있죠? 네. 요 가락이 토종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제일 적으면 60개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건 흰배 350개가 나와요. 근데 요게 한 가락만 나오는 게 아니죠. 몇 개 가락이 나오죠. 그 다음에 분열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즘에는 우리 5개, 6개 벽시 모를 심는데 예전에는 1개, 2개만 심었어요. 1개, 2개를 심으면은 몇 개가 분열이 돼요? 몇 개의 새끼 쳐요? 15개에서 20개까지 쳐요. 그러면 곱하기를 하는 거야, 곱하기. 해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김밥 하나 3,500원 주고 사 먹으면서 몇 개의 씨앗을 먹은 거예요. 몇 개의 생명을 먹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여기로부터 애들을 깨우십시오. 왜 밥 한 공기에 우주가 담겨 있다는 말이 도대체 얘야 밥 한 공기에 우주 담겨져 있어. 내가 우주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얘기는 바로 우주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네. 3000개 곱하기 1200개 곱하기 몇 개를 한 거야. 15개 곱하기. 그러면 이 씨앗들이 전 우주에 퍼져나가는 씨앗들입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에 일단은 지구는 성사된 거죠. 밥 한 그릇 지구는 성사가 됐습니다. 씨앗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밥 소중해. 우리가 이거 하는 건 농사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러지 마세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 얘기는 뭐와 똑같냐면 네 애미가 네 자식 때문에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몰라. 이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 입장이 어떻겠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희생하고 있을까? 이 얘기는 곧 다른 얘기와 관치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너 때문에 뭐 하고 있어? 희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희생이라는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아이들한테 뭘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원하는 길을 가야 해. 라고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밥에 대한 교육은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또
또 유용하지 않을까. 자, 오늘은 씨앗 얘기를 했어요. 동물, 식물, 미생물, 사람. 자, 아까는 식물 씨앗 얘기했습니다. 동물은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피라미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피라미드 배웠어요. 몇 명의 자식을 낳으셨어요? 몇 명의 자식을 낳으셨어요? 여기 제일 많이 낳은 분. 아직 3명 없어요? 와, 3명 없군요. 옛날에는 몇 명을 낳았죠? 11명. 11명. 네. 자, 그러면은, 인간이 낳는 그 횟수와, 그 다음에 우리 돼지로 들어가 볼까요? 돼지는 몇 마리 낳죠? 그쵸. 돼지, 그, 돈사 하시는 분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돼지는 한 번에 나올 때 9마리, 12마리 낳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꼴로 낳는다. 그쵸? 1년에 한 번꼴로 낳죠. 1년에 2번 낳나요? 1년에 2번. 그쵸. 그래서 돼지는 가격이 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돼지 감자란 말 들어보셨죠? 네. 왜 돼지 감자일까요? 돼지처럼 생겨서 돼지이기도 하지만 왜 돼지 감자라고? 많이 나와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물은 9마리 이렇게 해서 낳아요. 근데 사람은 한평생 9마리밖에 못 낳아, 9명밖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미생물, 우리 바이러스는 엄청나죠. 셀 수 없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도 이거를 떼어가지고, 이 조직을 떼어가지고 한번 보면 엄청난 세균들이 있는 거죠. 뭘 바이러스 따로 있겠지만은. 그래서 여기 엄청나요. 그래서 이 세상은 미생물로 덮여있다. 미생물로 덮여있다는 말이 맞죠. 그 다음에 식물. 우리가 지금 생물 시간으로 들어간다면 식물. 그 다음에 곤충일 거예요. 그쵸? 곤충. 그 다음에 동물도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동물. 그 다음에 인간. 인간이 제일 적게 낳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이게 마치 어떤 포식의 관계처럼 느껴지지만 이거는 뭐냐면은 뭐예요? 번식이에요. 번식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식의 양. 그래서 보면 동물, 식물, 미생물, 사람 다 씨앗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씨앗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너 무슨 씨니? 그렇죠? 무슨 씨예요? 우리 여기 무슨 씨예요? 씨, 성씨. 저 윤입니다. 윤씨. 네, 윤씨. 근데 혹시 박씨는 아니었어요? 모르죠. 근데 정말 윤씨라고 확신해요? 확실하고 싶은데요.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언제 확신이 정말 되냐면 50대가 넘으면 확신이 돼요. 50. 부모님 중에 누구를 닮아 있어. 그죠? 지금도 많이 닮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이 세대, 할머니 세대 정도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 5세대 이전까지만 가도 어쩌면은 저분이 윤 씨가 아니었지도 모르는 닮지 않은 모습이 나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에 뭐 엄청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공통적인 유전자들이 찾기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게 있어요. 마이클 잭슨 아들이 딸이죠. 백인이 낳았잖아요. 백인. 엄마랑 똑같은. 그래서 마이클 잭슨 유튜브에 뭐라고 하냐면 와이프가 바람 펴서 그 누구지 피부과 의사랑 바람 펴가지고 나온 애다. 이래요. 근데 저는 백인임을 믿어요. 왜냐하면 10세대 이전에는 백인일 수 있었어요. 나와요. 우리가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해필이면 둘이 그냥 쪼로로 나오니까 좀 이상한 거지. 그래서 과연 내가 변씨였을까? 500년 이전에도 변씨였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과서의 문제로 실려 있습니다. 뭐라고 실려 있어요? 우리는 위대한 단일 민족. 순계라고. 우리는 순계주의.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막 자부심을 갖잖아요. 당군
단군의 자손이다. 자, 저는 여러분들 단군의 자손임을 믿어 의심치 않나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만 단군의 자손일까요? 그죠? 삼국시대만 딱 가도 고구려라는 엄청난 영토가 있었어요. 발해라는 영토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한반도에 다 들어와서 살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이상한 그 있죠, 뭐 환단고기 뭐 여러 역사 이게 얘기들이 나옵니다. 선사시대 역사 나오면은 거기서 뭐라 그래요? 단골은요 저쪽 바이칼 호수 있는데,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지금 중앙아시아죠. 그쪽에 있는데 다 그들의 신이 단군, 이게 같은 어원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을 믿었던, 조상신으로 믿었던 근거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은 단일민족이라는 말에 환상 스스로 우리 스스로 순계주의에 빠졌던 거예요. 왜 단일민족이라는 순계주의에 빠졌을까? 왜 빠졌을까요? 순수혈통주의에 대한, 뭔가 우리는 잡것이 섞이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어디나 그렇습니다. 잡초를 싫어합니다. 잡것들이라고 얘기해요. 잡것들, 잡놈들. 이 잡놈들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잡놈이라는 얘기는 순계주의, 혈통 속에서 벗어난 애들, 사람들 얘기. 옛날에 흔히 민중들입니다. 민중들은 성씨를 가졌어요? 안 가졌다고 얘기하죠. 안 가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어이 지금 그러죠. 어이 박씨, 어이 한씨.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뭐라고 불렀어요? 아줌씨, 아줌마, 아줌씨, 각씨라고 불렀어요. 여자한테 각씨. 여자들한테는 없었습니다. 성씨를. 그래서 언젠가부터 순계, 이거는 양반만이 가지고 있던 족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씨 왕조가 이씨만의 그 몇천 년의 몇만 년의 그 역사들을 그대로 갖고 있을까? 그죠? 순계주의를 빠짐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우리의 역사를 단일민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순계주의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꼭 보셔야 합니다. 꼭 보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시아철학에 때도 썼지만은 우리 한민족은 정말 우월한 사람이야. 우수한 사람들이 모였어. 이 얘기하는 순간 우수하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열등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전제로 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등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열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민족의 우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민족의 우수성. 이게 한민족의 우수성이 또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한국 음식의 우수성. 그래가지고 김치 발효 문화 이거를 갖다가 전 세계 하자 그래서 한식에 뭐였죠? 세계화. 여러분들이 한식의 세계화라고 하는 순간 어떤 걸 빠져 있는 거예요? 한식이 우수하다. 한식이 우수해서 세계화해야 된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이 세계화가 됐을 때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우리의 농업이 죽는다, 우리의 경제가 죽는다 하면서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세계화라는 것들을 당연시 여깁니다. 음식의 세계화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발효 음식은 우리만 갖고 있어. 김치. 야, 김치의 우수성을 알자. 우리는 김치가 있지만 저 알프스에는 뭐가 있어요? 치즈가 있어요. 그들도 발효 음식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 발효 음식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왜? 발효라는 거는 저장 과정의 문제인 거예요. 음식의 저장 과정. 예전부터 냉장고가 있었던 게 아닌 거죠. 모든 음식과 모든 씨앗과 모든 생명은 그 지역의 기후와 문화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계화라는 말을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우월주의에 빠진 거죠. 또 다른 착취와 억압에 대해서 너무나 일상화된 거예요. 이 얘기하다 보니
너무 많이 또 가니까 또 넘어간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이 사유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현장을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라는 말을 할 때 또 글씨, 솜씨, 맵씨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시는 사실은 쓰다라는 시에서 나온 거죠. 쓰임새, 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또 하지만은 우리가 말시를 좀 해서 말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집안에 가면은 부모님의 언어를 들으면 그 자식의 언어를 듣지 않아도 그 자식의 어투를 압니다. 말투를 압니다. 말씨를 압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로를 보면 엄마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도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저를 보면 막 흥분을 막 하잖아요. 그죠? 누구를 알 수, 우리 아버지는 엄마를 알 수 있겠죠. 다행스럽게 우리 아버지는 중저음입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시라는 얘기입니다. 말시, 글씨, 이 시는 다 비슷해요. 우리가 유전적이라는 얘기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 집은 맨날 뭐만 먹어? 소주랑 저녁마다 소주와 돼지고기 삼겹살에 상추쌈만 먹어. 그 집은. 그리고 나서 딱 먹고 잘 먹었다 이 쑤시고 딱 먹어서 커피 내와 이런다고. 그죠? 그 집안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중저음일까요? 고음일까요? 그 집안은 상당히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집일 확률이 높아요. 왜? 소주 딱 먹잖아. 고기랑. 그죠? 매운 거 반드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먹는 것도 뭐예요? 커피 맛있습니다. 커피 먹어요.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또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 제가 어디서 얘기하는데 시자 끝나는 거 그랬더니 날씨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생각 못했어요. 자, 날씨는 날의 시야. 왜 그럼 날 그러면 되지 왜 날씨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썼어요. 그 시라는 게 뭐냐면은 하루의 풍습, 온열, 냉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온도, 바람, 세기, 습도 이거 다 표시하죠? 이게 날씨의 날씨. 하루에 이런 것들을 표기하는 게 날씨다. 그러면 날씨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미시적인 하루하루의 날씨가 모여서 뭐가 돼요? 계절이 되고 절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기후가 되죠? 쌓여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날씨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말, 이런 말. 시 조심해야 되는 거. 바로 세 번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방 잠깐 봤지만은 씨앗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